원작에서 왕비와 오피리어는 각각 남편과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복수를 계획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반면 햄릿 그리고 오피리어의 오빠 레어티즈는 복수심에 불타는 캐릭터, 이렇게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햄릿이 스칼렛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된 게 이 작품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월 14일 개봉 일본 애니메이션 끝이 없는 스칼렛입니다. 시달소 늑대아이로 유명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일본에서 2025년 11월 21일에 개봉했고 두 달도 되지 않는 텀으로 한국에도 빠르게 개봉했습니다. 일본 영화가 우리나라에 빨리 개봉하는 경우는 일본 개봉 당시 흥행이나 평가가 성공적이었던 경우, 예를 들어 국보 같은. 그런데 국보는 일본과 우리나라 개봉 시기가 5개월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정도도 빨리 개봉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는 스칼렛은 두 달 만에 개봉. 일본에서 흥행이나 평가가 성공적이었나? 전혀 아닙니다. 완전 반대. 역대급 폭망. 흥행과 평가 모두 호소다 마모루의 커리어가 끝장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개봉 후 두 달 만에 개봉한 한국에서도 초반부터 엄청난 악평들이 쏟아지면서 관객 수도 저조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악평이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 몇 주 전에 있었던 대홍수 사태의 기시감이 느껴지는데요. 두 영화가 묘하게 닮은 점이 있어요. 끝이 없는 스칼렛, 대홍수의 내용은 끝이 없는 김담이잖아. 여자 주인공이 현실이 아닌 공간에서 뭔가 도달하기 힘든 목표를 향해 아등바등 반복되는 노력을 하는 내용. 두 영화가 확실히 닮았네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인류에 희망을 던지는 엔딩이라든가 그 엔딩이 뭔가 현실성 없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점도 두 영화의 유사한 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홍수는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끝이 없는 스칼렛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CGV 에그 지수가 60점도 안 되던데 이 정도면 거의 클레멘타인급 망작이라는 평가 아닌가? 절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로튼토마토는 리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1%, 저는 딱 요 정도 평가가 적당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원작이거든요. 햄릿의 내용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햄릿의 내용을 그대로 만든 거라면 햄릿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게 햄릿 내용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이해하면서 보면 되는데, 이 작품은 햄릿에 나오는 캐릭터와 대사, 장면들을 비틀면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햄릿의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비틀어서 보여주는 장면들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햄릿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연극을 보셨거나 책으로 읽었거나 대부분 내용은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알라딘이나 리디 이런 사이트에 가격이 1,000원도 안 하는 햄릿 전자책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햄릿은 빨리 읽는 사람은 1시간, 느긋하게 읽어도 2시간이면 다 읽어요. 1,000원과 2시간, 햄릿 정도의 위대한 작품에 그 정도 투자는 할만하죠. 끝이 없는 스칼렛을 보실 계획이라면 햄릿은 꼭 읽고 보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작품의 내용과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남자 캐릭터인 햄릿이 이 작품에서는 여자 캐릭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햄릿이랑 비슷한 라임의 여자 이름 스칼렛. 그냥 라임만 맞춘 게 아니고 스칼렛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의미가 있죠. 스칼렛은 진홍색이라는 의미인데 주인공의 머리색이 진홍색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진홍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캐릭터 이름이 스칼렛이라는 걸 모르고 보면 아, 머리색이 분홍색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아무튼 이 진홍색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복수, 폭력, 전쟁을 상징하는 색이라면 역시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에서 색이 빠지면 진홍색이 돼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우유부단함을 상징하는 대사라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햄릿의 내용을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햄릿이 그렇게 우유부단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는 해석도 많긴 해요. 물론 그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 왕자가 햄릿의 안티태적격인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햄릿의 우유부단함이 강조되는 면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저는 햄릿을 볼 때 뭔가 이 캐릭터가 아버지의 복수라는 거사를 계획하며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과 과정들을 거치는 걸로 보였어요. 일단 복수라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타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피해 연쇄, 비극의 연쇄, 세상에 안 좋은 파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햄릿이 마지막에 주요 등장인물 다 죽어버리는 비극으로 끝난 것도 우유부단함으로 복수의 때를 놓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복수라는 행위 자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끝이 없는 스칼렛도 햄릿이 했던 To be or not to be라는 고뇌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고뇌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 스칼렛이라는 주인공의 이름, 진홍색의 머리카락이 바로 그런 중간지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칼렛은 햄릿이 서 있던 지점에서 확실히 다른 지점에 서
서 있죠. 주인공 성별이 바뀐 게 확실히 햄릿과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걸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To be or not to be 다음으로 햄릿에서 유명한 대사,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이 대사가 끝이 없는 스칼렛에도 나옵니다. 햄릿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나 장면들이 이 작품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전부 원작이랑 뭔가 달라져 있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라는 대사는 원작에서는 햄릿이 자기 엄마인 거트루트 왕비에 대해 한 말이었죠. 그런데 스칼렛은 본인이 여자니까 이 대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이 됩니다. 햄릿에 나왔던 주요 캐릭터들이 대부분 끝이 없는 스칼렛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피리어가 안 나와요. 원작에서 오피리어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사실상 자살이었는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이 아니다, 물에 빠져 죽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퉁치는 내용이 나오죠. 오피리어가 드레스까지 다 입고 물에 서서히 잠기면서 죽었는데 이거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는 스칼렛에서 주인공 스칼렛이 이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주변 풍경은 거의 지옥에 가까운 사후세계 풍경이고 물에서 망자들의 손이 튀어나와서 스칼렛을 물속으로 잠기게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오피리어는 안 나오고 스칼렛이 대신 이러고 있는 장면이 나온 거는 사실상 스칼렛은 햄릿과 오피리어가 합쳐진 캐릭터가 아닌가. 햄릿과 오피리어 둘 다 아버지가 죽은 고통을 겪은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햄릿의 엄마인 거트루드 왕비도 스칼렛 캐릭터의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끝이 없는 스칼렛에도 거트루드 왕비 캐릭터가 나오긴 해요. 원작과 전혀 다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햄릿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재해석할 때 왕비 캐릭터를 이런 느낌으로 재해석하는 거는 꽤 흔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노스맨이라는 영화, 암네스 왕자 전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햄릿이 암네스 왕자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쓴 작품이라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노스맨에서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왕비 캐릭터, 그리고 끝이 없는 스칼렛에 나오는 왕비 캐릭터, 둘 다 비슷하게 재해석이 된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끝이 없는 스칼렛에 나오는 왕비는 원작과는 좀 다르고 원작의 왕비도 스칼렛 캐릭터의 결합이 된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원작에서 왕비와 오피리어는 각각 남편과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복수를 계획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이런 대사가 나온 건데 반면 햄릿 그리고 오피리어의 오빠 레어티즈는 복수심에 불타는 캐릭터, 이렇게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햄릿이 스칼렛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된 게 이 작품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작과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 작품의 주제나 방향성을 너무 선명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이 평이 너무 안 좋은 걸 보고 감독이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상징으로 엄청 난해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다. 너무 대놓고 주제와 메시지를 계속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너무 난해해도 평가가 안 좋지만 반대로 너무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역시 평가에는 악재가 되네요. 이렇게 스칼렛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이 작품에 대해 절반은 얘기를 한 거고요. 내용은 그냥 단순해요. 햄릿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햄릿이 마지막에 복수에 성공은 하지만 자기도 독을 바른 칼에 찔려서 죽거든요. 끝이 없는 스칼렛은 그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원작 내용은 햄릿의 삼촌이 햄릿의 아버지인 왕을 죽여서 왕위를 사실상 찬탈하고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셈이죠. 그리고 형의 아내였던 왕비와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햄릿이 왕위에 오른 삼촌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 마지막에는 그냥 다 죽는 비극. 끝이 없는 스칼렛은 이 내용이 좀 달라져가지고 스칼렛이 복수도 못하고 그냥 지 혼자 죽어요. 독을 탄 술을 마셔가지고 죽는데 원작에서 왕비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스칼렛이 원작의 왕비도 결합된 캐릭터로 보이는 게 이런 이유도 있고 아무튼 스칼렛이 죽어서 사후세계 같은 곳에서 눈을 뜹니다. 저승인지 지옥인지 연옥인지 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칼렛의 삼촌 이름이 클로디어스입니다. 클로디어스도 죽어서 여기로 왔대. 그러니까 햄릿의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햄릿2 지옥에서의 리턴 매치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튼 이 세계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거를 허무가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원작에 나온 광대 요릭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나는데요. 요릭은 오래전에 죽어서 해골로 발견이 되는 캐릭터인데 햄릿이 그 해골을 들고 그 재미있는 광대가 지금은 이런 해골이 되었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얘기도 하죠.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지금은 흙이 되었다. 삶의 덧없음, 허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좀 변형이 되어서 끝이 없는 스칼렛에 나옵니다. 사신처럼 보이는 이상한 놈들이 땅을 파는 장면, 요릭의 해골은 안 나왔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는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원작에서 이 장면이 오피리어가 묻힐 무덤 자리를 파는 장면이었거든요. 끝이 없는 스칼렛에서는 땅을 파니까 관이 하나 나오는데 그 관에 스칼렛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원작의 장면을 변형을 하면서도 비슷한 주제는 전달을 하는 거죠. 아무튼 스칼렛이 이 사후세계에 클로디어스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야말로 복수를 하겠어 이러면서 클로디어스를 찾아 나서거든요. 무슨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꼭대기에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끝이 없는 세계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를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클로디어스는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고 스칼렛은 클로디어스가 거기로 가기 전에 복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후 세계가 여러 시간과 공간이 겹치는 세계인 거예요. 스칼렛이 히지리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는 현대 일본에 사는 간호사입니다. 얘도 죽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히지리가 스칼렛과 동행을 하면서 클로디어스의 부하들과 스칼렛이 전투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히지리가 누군가 전투로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현대 의학 기술이 무슨 마법처럼 대충 빨간 약 발라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효과가 좋더라고. 아무튼 적과 아군이라는 구분을 하지 않고 부상자는 다 치료해주면서 완전 러브 앤 피스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이상주의적인 캐릭터라서 이 캐릭터가 또 이 작품의 평가를 많이 깎아먹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다지 공감하기는 힘든 캐릭터였지만 스칼렛과 히지리가 나눈 대화 중에서 뭔가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있기는 했어요. 히지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스칼렛은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야, 네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나 폭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히지리가 아니 우리 세상에도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칼렛이 괜히 재발견이듯이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네가 사는 미래로까지 폭력과 전쟁이 이어진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데 폭력을 행할 때 그것이 단지 그 순간의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력의 연쇄로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고 결국 수많은 재앙과 파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화 때문에 스칼렛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고 마지막 엔딩의 내용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클로디어스에게 도달하는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와중에 러브 앤 피스였던 히지리도 스칼렛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저지르고 그 때문에 본인도 칼에 찔려서 허무가 되어 사라져 버리죠. 캐릭터 일관성이 깨진 느낌은 아니고 지독한 폭력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히지리도 결국 폭력이라는 수단에 물들어 버린 모습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드디어 스칼렛과 클로디어스가 만납니다. 클로디어스가 끝이 없는 세계로 가는 계단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계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끝이 없는 세계로 갈 수 없는 거구나. 저의 죄를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스칼렛이 죽이려고 다가가는 장면, 햄릿의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못 죽이는 이유도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참회하는 모습 때문에 안 죽인 건 동일한데 햄릿은 지금 죽이면 얘는 천국 간다. 너는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죽이지 않겠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서 비종교인의 관점에서는 좀 이상한 장면이긴 해요. 햄릿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구나.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기도 하고, 그런데 스칼렛은 클로디어스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겪어오면서 진홍색 중간지대에 있던 스칼렛이 햄릿과는 다른 결론에 거의 도달한 상태. 복수는 정답이 아니다. 폭력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 그런데 클로디어스가 참여를 한 거는 거짓 참여였고 다시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스칼렛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칼렛이 반격해서 결국 클로디어스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내용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스칼렛이 또 바로 용서를 해줬던가? 아니면 클로디어스에게 죽은 스칼렛의 아빠 유령이 나오거든요. 그 유령이 나온 다음에 용서를 했던 건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유령 장면은 햄릿 원작에서 처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끝이 없는 스칼렛에서는 아빠가 왜 죽었는지 확실하게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진상을 알 수 없는 의문사 같은 거였어요. 독사에 물려 죽은 거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아빠의 유령이 나와서 나는 사실 동생에게 독살당했다. 아들아 복수를 해다오. 이게 원작 1방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끝이 없는 스칼렛에서는 유령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복수하라가 아니라 정반대 용서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이 사후세계 같은 곳에 하늘에 거대한 용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얘가 가끔씩 번개를 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무나 죽이는 건 아니고 이 용에 대해서 아마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 텐데 완전 폭력에 물들어서 답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클로디어스도 결국 용이 쏜 번개에 맞아서 허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클로디어스를 죽인 다음에 이 용이 수억 마리의 새가 되어서 사라져 버려요. 뭔가 퀘스트가 완료된 느낌? 스칼렛이 최종 단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스칼렛이 인류의 역사에서 폭력의 연쇄를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이곳은 사실 사후세계가 아니었고 스칼렛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련된 무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세계를 사후세계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많은 폭력과 전쟁에 의한 죽음으로 만들어진 세계, 이 세계의 지형이 수많은 시뻘건 줄기들이 뻗어있는 형상, 그게 폭력의 역사 그 자체를 형성한 이미지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분히 관념적인 세계인 거고 사실 깔끔하게 결론을 내자면 이거는 스칼렛의 꿈이라고 보는 게 제일 무난하고 속편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히지리 같은 미래인간이 등장한 건 뭐냐? 꿈인데 뭐 미래의 예지몽이라고 치면 되죠. 그리고 스칼렛이 몽중몽으로 히지리가 사는 미래 세계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러브 앤 피스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이 장면도 꽤 불호 반응이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저는 뭐 특별히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미래 장면도 사실 우리가 아는 현대 일본으로 보기에는 묘하게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냥 스칼렛이 도구로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는 과정에서 꿈을 꾸었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폭력의 연쇄를 끊어내는데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군주로 거듭난다는 내용의 작품. 스칼렛은 사실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게 반전이라면 반전이고요. 이것도 햄릿의 가장 유명한 대사 투비어 나투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너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스칼렛은 산자였다. 스칼렛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클로디어스도 독을 마시고 죽었대요. 독이 들어있는 술잔을 실수로 잘못 마시고 죽은 건데 이게 딱 원작에서 거트루드 왕비가 죽은 이유거든요. 스칼렛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내용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스칼렛은 살아나고 클로디어스가 죽는 그런 엔딩. 스칼렛이 왕위에 오르고 되게 이상주의적인 연설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 작품이 평이 안 좋은 이유는 이런 주제와 메시지가 그다지 공감이 안 가기 때문이겠죠. 애초에 스칼렛이 얻은 깨달음 자체가 폭력의 연쇄를 끊어내는 정답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들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안 좋게 표현하면 이 작품은 그냥 개꿈꾼 어느 왕녀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이 아니라 젊은 신인 감독의 작품이었다면 오히려 평가가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이상주의적인 내용이 젊은 크리에이터의 호기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호기와 약간의 미숙함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 안 좋은 반응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이라서 더 과하게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주제나 메시지에 공감은 잘 안 되더라도 저는 이 작품이 그다지 지루하지 않고 그런대로 볼만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아주 만족했고요. 액션 연출도 나쁘지 않고 주인공 스칼렛의 디자인도 아주 잘 뽑혔습니다. 목소리 연기를 아시다 마나가 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고 잘하더라고요. 단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까일 작품은 아닌 것 같다. 특히 햄릿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햄릿의 유명한 대사, 장면, 캐릭터들이 재해석되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선뜻 추천하기는 망설여지긴 합니다. 반응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나쁘지 않게 봤다는 거, 그 사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애니메이션 끝이 없는 스칼렛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